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국림 전당대회가 일단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4파전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대세론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죠. 그 가운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맹렬하게 추격하는 그런 양상으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죠. 여기에 윤상현 의원이 추격전에 지금 가세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상현 의원은 아직 세력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원희룡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의 대세론을 과연 깨뜨릴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로는 응답자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했을 때는 59%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대세론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뒤로 원희룡 전 장관이 11%, 나경원 의원이 10%, 안철수 의원이 7%, 그리고 유승민 6%, 김재섭, 윤상현 각각 1%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44%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 뒤로 유승민 14%, 나경원 10, 원희룡 10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는 한동훈 대세론이 지금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셈이죠. 후보 등록이 아마 시작되는 월요일쯤이면 여론조사 결과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되는 여론조사는 아마 불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등 이런 사람들을 제외시키고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또 홍준표를 동원한 나경원 의원의 한동훈 저격, 또 친윤계의 지지를 등여본 원희룡의 등장 등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반영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세론의 향배를 점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론은 우선 초반 분위기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그들이 방향을 잡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란 얘기죠. 우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대세론을 이어가면서 1차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대세론에 예상되는 변수, 최대 변수는 역시 윤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특정 후보를 드러내놓고 전폭 지원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또 그런 여력도 없습니다. 그런 여력도 없고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가 실패해버리면 후폭풍이 너무 심각한 만큼 적정한 선을 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내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친윤 성향이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경선 결과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역 의원들은 책임 당원들에 대한 그립이 원내 위원장보다는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중요한 것인데요. 친윤 성향의 현역 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아직 방향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선거 초반이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거처럼 무턱대고 친윤 후보를 찾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훨씬 더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힘이 그만큼 세다는 것이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춤하고 있는 친윤 성향 의원들을 끌어당기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당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심 당원들은 우려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기자들의 질문 1번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이 어떤 답변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친윤 의원들 아직 결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8 전당대회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친윤계 의원은 몇 부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철규 의원처럼 격렬한 반한동훈이 있겠죠. 일단 이들은 한동훈의 1차 투표 과반을 저지하고 결선 투표에서 반한동훈, 비한동훈을 모두 결집시키면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배현진이나 박정훈 이런 사람들처럼 일찌감치 친한동훈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 59%의 지지를 확인한 한동훈의 유일에게 상당수 친윤들이 지금 주춤하고 있죠. 일각에서는 어차피 한동훈 대세론이 구축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작정 반대하기보다는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한동훈 대세론이 구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한동훈이나 비한동훈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를 건강한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한동훈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게 될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질문이 바로 최상병 특검법이 될 것입니다. 친윤계를 멈칫하게 만드는 것은 나경원이 보다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 않은 탓도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나오기 이전에 소위 말하는 나이 연대설, 그러니까 나경원, 이철규 연대설이 나왔을 때 나경원은 오히려 특정 계파에 줄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윤 후보로 각인되는 데는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확실한 친윤 후보로 볼 수 있는 원희룡이 등장한 것입니다. 원희룡은 얼마 전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방문하는 등 확실한 친윤 인사로 지금 각인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특사 보고차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아마 그 자리에서 출마를 최종 결심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당정 일체론으로 친윤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를 결집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급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당심 몰아치기도 지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원 전 장관은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대항마로 자신을 지지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비윤이나 반윤의 지지를 다 받아야 한다. 우리는 줄 세우기 안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전화로 출마를 보고했다. 대통령이 다른 주자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했고 의례적 덕담을 듣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윤 후보로 각인되는 부분을 경계하는 동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관계를 해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례적인 모든 후보들에게 의례적인 덕담을 건넸을 뿐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죠. 지난번 작년 3.8 전당대회에서처럼 친윤이 결집되는 것도 아닌 분위기에서 지금 친윤 후보로서 뿔린 낙인 찍혀서는 비윤 내지 반윤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세론의 다음 변수는 영남 당원들의 표심입니다. 국민의힘 80만 당원 중 영남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권 당원들의 표심을 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최근 친윤 핵심 진영에서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 신지호 전 의원, 함원경 마포울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을 비롯한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지금 한동훈 주변에 포진해 있다. 그렇게 이념 논쟁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도 한동훈과 영남권 지지자들을 영남권 당원들을 격리시키겠다. 이런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 본류인 영남의 당원들과 한동훈을 차단시키면 1차 경선에서 과반 저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나경원 의원이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찾아간 것도 영남권 당원들을 한동훈과 분리시키겠다는 전략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남권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TK 당원들의 지지부터 확보하겠다 그런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표적인 한동훈 저격수죠. 나경원은 대구 시내 한 일식집에서 어제 홍 시장과 만났습니다. 만찬 뒤에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 시장께서 충분한 역량이 된 제가 당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 의원은 홍 시장을 만나기 전에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 의원 이런 말을 또 덧붙입니다. 홍준표, 이철우 두 사람 모두 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 두 사람 다 나경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나 의원의 주장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 시장은 만찬 이후 기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 나는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홍 시장은 나 의원을 만나기 전에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난장판 국회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어 놓고,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국회가 난장판이 됐다, 이 책임론을 지금 거듭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총선 참패 주범들이 2달도 안 돼서 또 무리지를 지어서 나타나는 것은 정치적 미숙아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 못지않은 상식을 벗어난 뻔뻔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과 당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퇴출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은 사실 국민의힘 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주말을 지나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대세론과 관련한 초반 판세가 윤곽을 드러낼 것입니다. 핵심 변수는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한동훈 불화설에 대해서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느냐에 딸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세론의 향배는 한동훈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후보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한동훈 자신과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세론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나 또 누군가 인위적으로 구축시킨 것이 아니고 총선 패배 이후 계속 이어져 온 일종의 팬덤 현상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무너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전통적인 지지층에 불안감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세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